미국 간호사로 35년 67세 귀국한 그녀의 충격 고백. 한국이 이럴 줄이야. 아마 이 제목만 봐도 나도 언젠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고민이 드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은퇴 시점에 가까워져 있죠. 게다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귀국을 결심한 분들의 경우는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하며 당황하곤 합니다. 오늘은 35년간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67세에 귀국한 한인 여성 미라 씨가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귀국 생활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어려움과 교훈을 나눠보려 해요. 분명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미라 씨의 귀국 스토리 돌아왔는데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니네요. 미라 씨는 30대 중반에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35년간 현지 대형 병원에서 일해왔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지만 환자를 돌보는 마음가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죠. 그 결과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어느덧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경험 많은 베테랑 간호사라고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를 고민하게 됐어요. 뼈 빠지게 일한 뒤에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에 있는 친정 가족이 보고 싶기도 했죠. 한국으로 돌아가면 추억 속의 음식도 마음껏 먹고 가족들과도 매일같이 만나며 노후엔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겠다는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귀국하고 보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일단 병원 시스템부터 다르고 의료 직종에 대한 시선도 달라서 생각보다 정보나 인맥을 새로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랍니다. 게다가 한국의 빠르고 경쟁적인 문화는 은퇴자로서 조금은 느긋하게 살고 싶었던 미라 씨에게는 낯설고 벅찼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변과의 관계 맺기였대요. 미국에서는 주변 이웃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잘 짜여진 인간관계 구조 속에서 미라 씨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서 마음 한구석이 꽤 외롭고 어색했다고 하네요. 미국 생활 35년 동안 미라 씨가 알던 한국은 추억과 향수 어린 과거의 모습에 가까웠는데 실제로는 사람들도 바뀌고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가족들은 반갑게 맞아줬지만 매일같이 붙어 지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자녀들은 이미 자기 가정을 이루어 따로 살거나 바쁘게 직장을 다니느라 예전처럼 엄마를 챙기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귀국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실망감과 혼란은 특히 고국과 해외 사이를 오랫동안 오가며 일해온 교포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라고 해요. 2. 은퇴 후 삶의 핵심 관계, 경제, 그리고 마음가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도 언젠가 귀국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텐데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계 맺기, 가족 친구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 경제적 안정 은퇴 자금, 현지 의료보험이나 복지 시스템, 예상치 못한 지출. 마음가짐 과거의 환상에만 기대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부딪히면서 귀국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구체적인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례 1. 현지 식당 창업 후 잘 나가다가 한국 돌아와서 식당 차린 62세장 사장님.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동부에서 20년 넘게 한 식당을 운영하다가 62세에 은퇴 비슷하게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장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어느 정도 성공해서 현지인 손님과 교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장 사장님 부부도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았고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비슷한 스타일의 맛집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시작했던 새 식당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K- 음식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맛집이 많았고 소비자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게다가 해외에서의 성공 경험만 믿고 진행했다가 임대료나 인건비, 각종 세금 등 국내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된 거죠. 결국 비용만 잔뜩 들어가고 장사는 기대만큼 안 되고 나중에는 내가 왜 한국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나 싶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장 사장님 부부는 결국 1년 좀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지금은 작은 전원주택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에서 마련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남아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재개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좀 더 가볍게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며 아쉬워하십니다. 4. 사례 2 해외 직장 30년 65세에 돌아왔지만 고립감에 시달린 박 교수님. 두 번째로는 해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30년간 하시다가 65세에 정년퇴직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박 교수님 사례입니다. 박 교수님은 미국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학계에서는 나름 이름을 알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다 보니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살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귀국하자마자 좀 더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국내 대학 강의나 연구 프로젝트를 알아봤는데 경력은 훌륭하지만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고립감이었어요. 해외 생활이 길다 보니 한국 학계나 지인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발 디딜 곳을 못 찾겠다라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도 박 교수님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동호회나 관심 모임을 찾아가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예전만큼의 커리어 활동은 힘들지만 이제는 학계 권위자가 아니라 그냥 인생 선배로서 소통하는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될 것인지 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5. 사례 3 65세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는데 의외로 손주도 잘 못 봐준다는 김할머니. 세 번째는 30년 넘게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다가 65세에 은퇴를 결심하고 한국에 있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오신 김할머니 사례예요. 김할머니는 귀국 전에 이제야 손주들도 챙겨주고 아들과 자주 만나며 정을 나누겠구나라고 기대했대요. 캐나다에서는 늘 아들 가족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아들도 아내도 맞벌이 부부라 바쁘고 손주 역시 학교, 학원, 방과 후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설령 시간이 나더라도 아이가 어릴 때와 달리 이미 중고등학생쯤 되니 나름의 친구와 생활 패턴이 있어서 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들 내외는 최대한 할머니를 모시려고 애쓰지만 실제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서 자주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김할머니는 문 열면 바로 달려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사는데 보니까 애가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오고 주말에도 학원에 간다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운이 빠져버렸다고 하십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굳이 한국에 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만의 새로운 취미나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네랑만 뒹굴거릴 게 아니라 내 삶도 찾아야지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6. 은퇴 준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귀국 혹은 환경 변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식으로 기대를 품는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오히려 은퇴 후에는 내 삶을 또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지? 하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온다면 과거의 추억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지 같은 부분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식당 창업을 꿈꾼다면 국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혹은 비슷한 업종을 운영하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겠죠. 또 손주 봐주며 살겠다 같은 목표가 있다면 실제 가족의 생활 패턴이나 자녀 부부의 계획과 얼마나 조율이 가능한지도 미리 솔직히 이야기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를 돌아봐야 해요. 평생 간호사였던 미라 씨가 이제는 누군가의 환자로 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듯이 인생의 무대가 바뀌면 역할도 바뀌니까요. 7. 마무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라 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현재 그녀는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현지 동네의 봉사단체나 여성 모임 같은 곳에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가볍게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천천히 친구를 사귀게 됐고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너무 문턱이 높다고 느꼈는데 작은 친절과 봉사로 시작하니까 조금씩 문이 열리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늦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은퇴는 분명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지만 그 이후가 진정한 인생 2막, 3막이 되니까요.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 중이신가요?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이게 내가 꿈꾼 노후가 아니야 하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지? 그동안 못해본 건 뭐였지?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미 비슷한 길을 걸어간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막연한 희망이든 두려움이든 제대로 마주하고 공부하고 움직이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은퇴 뒤의 삶도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35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미라 씨도 충격과 실망을 맛봤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부디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통찰과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